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감소 대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와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해 시민들에게 신속한 대기 정보 제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자동차 배출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규모 벼 이기작 조기 재배가 고흥에서 5년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규모 농업법인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민관이 협력한다면 일반 농가로의 기술 이전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5헥타르 면적의 벼 이기작 재배단지. 첫 모내기가 있는 날이지만 물 빠진 논에 사람도 서너 명이 전부. 품앗이러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논에는 물이 가득 채워진 과거의 풍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이곳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2014년부터 5년째 벼 이기작 조기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농법보다 비용은 더 들지만 햅쌀 조기 출하와 조사료까지 산모작 재배로 소득은 훨씬 높습니다. 포트농법을 이용을 해서 벼를 재배하면은 거의 실패가 없고 또한 친환경 안전 생산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 이양 농법이라 불리는 친환경 조기 재배의 관건은 육묘, 즉 어린 모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웃자람이 없이 한 달간 튼실하게 키운 모를 제 논에 모내기하고 사흘이면 뿌리가 내립니다. 한쪽에서는 모내기와 동시에 논에 물을 채워 작업도 수월합니다. 7월 말 햅쌀을 수확하고 나면 조사료용 벼 품종을 다시 모내기하고 11월에 두 번째 수확을 합니다.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이 농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영농으로만 가능한 육묘와 기계화 등이 관건입니다. 관 주도의 영농기술 이전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기에 출하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또 수확한 다음에 이기작으로 해서 사료작물, 여름 사료작물 재배하고 바로 이어서 동계작물로 해서 3기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근 농정에 이슈가 되고 있는 쌀 수급 조절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 조기 재배 기술의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시 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가번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등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충훈 시장의 예비후보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부적격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후보들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유권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도당위원장과 당직자 등 30여 명은 어제부터 4일 동안 보성과 순천 등 도내 9곳을 돌며 정책 관련 건의사항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선거 공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당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내 조직 정비와 인재 영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시간. 오늘은 순천으로 갑니다.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여당 후보들에 맞서 반전을 꿈꾸는 야당 후보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장 선거의 경우 현 시장의 대항마를 자부하는 후보군들로 치열한 선거가 예상됩니다. 6회 지방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허석 예비후보는 지난 4년의 시간이 누구보다 절실했습니다. 민심을 훑고 새로운 공약들을 발굴하기 위해 애썼다며 새로운 순천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윤병철 예비후보의 경우 지속적인 공약 제시가 눈에 띕니다.
자신이 다듬어온 정책 공약들을 꾸준히 공개하면서 유권자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을 축으로 농산물 수출센터와 도시공사 설립 등을 약속해 순천에 또 하나의 역할을 부여한 것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야당 예비 후보들도 민주당의 고공 지지율에 맞서 인물과 정책 선거를 내세우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양효석 예비 후보는 수년간의 시민단체와 주민 참여예산 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한 예산 집행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정당 지지가 취약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 이창용 예비 후보는 행정과 의정 경험을 토대로 실무형 후보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자평합니다. 순천시의 현안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지역의 공유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 역시 인물론을 내세우며 정당의 벽을 넘어 유권자들이 호응할 수 있는 공약 개발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며 경고했던 정당벽을 무너뜨린 순천시장 선거. 지역 내 신뢰를 되찾기 위한 여당과 야당 예비 후보들의 선거 전략들이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수입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이 올해 2분기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관내 제조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101로 1분기 75에 비해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계 호황과 대규모 신규 투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기업 경영상 부담으로는 노동 환경 변화가 가장 많았고 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고흥군이 정부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정부의 올해 추경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반영을 건의하기로 하고 최근까지 32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 11건의 시책을 발굴했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올 추경에 6건, 내년 예산에 1건을 각각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시책 내용을 보면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 지원과 가업을 잇는 청년 시리즈, 산업곤충 창업보육지원센터 운영, 결혼 이주 여성 취업 안정 지원 등입니다. 보성 임성간 남해안철도 공사와 관련해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철도를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의 문제인데요.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열린 주민 설명회도 반발 속에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을 지나는 남해안철도 509 현장입니다. 산을 깎고 철길을 놓을 교각을 올리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도로와 하천 등의 구간만 교량으로 만들고 1,300m가량은 뚝을 쌓은 뒤 철로를 놓을 계획. 인근 마을 90여 가구 주민들은 뚝 대신 모두 교량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막혀버리면은 안개가 거의 이제 발생하다시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개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안에 잠겨 있고 이슬이 맺히거든요. 농작물에 이슬이 맺히면 병이 오고. 뚝 높이가 10여 미터에 이르러 통풍을 가로막고 조망권과 일조권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인근 농경지도 엉망이 될 거란 겁니다. 설계상 반영된 뚝 사이사이 6곳의 통로는 문제 해결에 어림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큰 것도 요구 안 해요. 이 땅도 우리가 헐값에 다 양보를 하고 다 해라 하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책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전 국민의 만인을 위한 어떤 사업 아닙니까? 철도시설공단은 그러나 주민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1,200억 공사에 교량을 추가하면 최대 200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사비 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을 해서 총사비를 못 받아오는 상태입니다. 남해안 철도공사와 관련해 앞서 영암과 강진에서도 교량화 민원이 있었지만 수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설계를 변경할 때까지 모든 공사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대 국동 캠퍼스에 추진되고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여수시가 적자 보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전남대병원과 체결한 협약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권역재활병원 건립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이번 임시회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돼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일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의 한 축인 포스코와 지역민들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또다시 시작될 50년 동안 광양시민과 포스코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함께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치매 노인들의 실종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의 협력 사업이 강화됩니다. 순천시와 순천경찰서는 치매 노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문 등 인적 사항을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전국 치매 노인들의 사전 등록률은 12%대로 질병 공개 기피와 등록 대상 미확인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한 학교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한 초중학교는 본교와 분교장을 포함해 모두 49곳으로 지난해 44곳보다 5곳이 늘었습니다. 또 신입생이 1명뿐인 초중학교도 모두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 의회에서 계류 중인 여순 사건 관련 조례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여순 사건 관련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 보기가 힘듭니다. 밤사이에 먼지가 또다시 쌓였는데요.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북 익산이 80마이크로그램 웃도고 있고요. 서울은 47, 경기도 용인 54, 청주 57마이크로그램 등으로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수준을 반짝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농도가 워낙 높았던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방에서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밤부터는 황사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는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이 황사는 대부분 높은 상공을 지나겠지만 그중 일부가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원 산간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9.6도, 강릉은 15도를 웃돌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초여름 수준인 25도까지 올라서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구름만 끼는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